충남 태안에서 일형당뇨를 앓던 아이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올해 초 들려온 이 소식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줬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일형당뇨는 우리가 아는 성인병, 이형당뇨와 달리 주로 어릴 때 발병합니다.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난치병인데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질병보다 더 힘든 편견과도 싸워야 합니다. EBS는 일형당뇨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안전망에 대해 점검해보려 합니다. 일형당뇨를 앓는 어린이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최초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당뇨로 무너진 아이들의 일상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권도 학원 밖을 서성이는 연아 씨. 수업 내내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의 움직임을 연신 살핍니다. 은호야, 지금 보니까 주스 먹으니까 인슐린 탄수화물 5 정도 넣어. 알았지? 넣고 먹으면 돼. 아이는 2년 전 일형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이와 엄마의 팔엔 늘 혈당 수치를 알리는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65일 24시간 내내 수시로 인슐린을 주입합니다. 지금 혈당이 지금 이제 괜찮은 상태예요. 은호가 이제 운동하거나 움직임을 하면 항상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혈당값을 보는데 밥 먹고 운동하고 남들에겐 지극히 사소한 행동조차 아이에겐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고 그래야 하니까 슬프고 다른 애들은 그냥 간편하게 먹는데 나는 왜 힘들게 주사도 맞고 막 펌프도 하고 막 혈당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좀 힘들었어요. 일형당뇨는 췌장 기능이 이상으로 생긴 난치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슐린 생성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 셈인데 뚜렷한 이유도 치료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운 나쁘게 생긴 거? 국내에서 일형당뇨가 있는 환자는 모두 5만 7천여 명.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2,7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환자들은 더 많을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중학생 은하도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를 교실 한편에서 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불편한 시선이 시작됐습니다. 안 좋은 약을 한다던가 아프니까 같이 놀면은 불편하고 피곤한 일 많이 생긴다고 좀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친구들도 있어서 처음부터 어울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수업 중 울린 인슐린 경고음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쓰면 오류가 났을 때 못 끄는 소리들도 있었어가지고 까먹는 선생님이 많아서 처음에는 많이 혼내시다가 일형당뇨 아이들의 실제 학교 생활은 어떨까? EBS 취재진은 일형당뇨가 있는 아이들 약 400명에게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일형당뇨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14%에 달하는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학교에 자신의 상황을 알린 친구가 없거나 5명 이하인 경우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일형당뇨 특성상 주변에 도움을 구할 일이 많지만 정작 학교 안에선 고립돼 있는 겁니다. 아픈 사실을 감춘 이유는 역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일형당뇨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파리를 이렇게 하면서 놀랐어요. 그때 마음이 좀 어땠어요? 슬펐어요. 당뇨는 전염된다, 단 걸 많이 먹어서 걸렸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소문도 어린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화장실로 숨어 주사를 맞거나 환자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피하 주사이지만은 어쨌든 침습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좀 이제 감염의 우려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완치가 안 되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편견 속에 고립돼 버린 일형당뇨 아이들. 무엇보다 편견 어린 시선이 거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반에서만이라도 이런 병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 주사를 맞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게. EBS 뉴스 진태입니다. 투병보다 더 힘든 편견에 고립되고 있는 일형 당뇨 학생들의 사연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도 가족도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EBS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일형 당뇨로 진단받은 학생 환자 5명 중 2명이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현서 씨. 일형 당뇨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딸에게 또 다른 이상이 생겼습니다. 뚜렷한 원인도 없이 위염과 장염, 두통이 시시각각 찾아온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화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일주일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모두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치의분이 정신의학과로 진료를 한번 보러 가셔야 할 것 같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에 불쑥 찾아온 질병을 딸은 한동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물론 먹는 것조차 거부하며 침대에 누운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슐린을 몸에 주사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많이 울고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이 지냈어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많게는 10번 넘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일형 당뇨 환자들. 힘든 투병 생활에 당뇨 환자에게 따라붙는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EBS 취재진이 일형 당뇨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5명 중 2명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최근 1년 동안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례도 10명 중 한 2명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도 7%에 달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에 따르면 일형 당뇨가 있는 소아 청소년이 정신건강과 관련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갑니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1.7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발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 혈당도 줘야 되고 등등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같은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단 초기부터 개입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형 당뇨 환자를 위한 마음 건강 지원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충남 태안의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 일형 당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요양비 지원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기계에 대한 지원만 소폭 늘렸을 뿐 심리나 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의료비에 심리 정서 치료비까지 감당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 가족분들을 보면 이런 심리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고 진단받고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선 당뇨 환자들을 지원하고 고용과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일형 당뇨를 겪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 속에 홀로 마음의 병까지 버텨내고 있는 일형 당뇨 환자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편견과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고 그 영향도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책과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이 숨진 사건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일형 당뇨. 소아 청소년기에 진단받는 비율이 높아서 현재 중고등학생인 환자도 1,87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환자 중 상당수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혈당을 일부러 올려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을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가은 양. 일형 당뇨를 진단받은 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는 측정기와
인슐린을 수시로 자동 주입해주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24시간 내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수능 시험에선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중간고사 때 인슐린 펌프에서 나는 경고음으로 곤혹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펌프가 3일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할 때 울리는 알람이었어요. 그런 소리가 나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제가 이 병을 오픈하지 않아서 누가 핸드폰을 안 냈나 하고 친구들도 당황해하고 모의평가에선 급한 대로 혈당값만 보여주는 전용 리시버와 인슐린 주사를 챙겼지만 시험 내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주사를 많이 맞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시험 도중에 계속 하게 돼서 시험 시간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저는 예전보다 성적이 등급대로 따지면 한 2등급씩 막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혈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형 당뇨 환자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전자장비를 써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열이나 주사 과정에서의 공포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일형 당뇨 아이들이 쓰는 인슐린 펌프에서 나오는 실제 소리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약물이 부족하면 예고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수업이나 시험 중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시험 중엔 그나마 의료기기 반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EBS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일형 당뇨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교 시험장에서 의료용 전자기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10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 일형 당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내 시험에서 의료용 기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 학교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둘 다 소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그냥 다 떼고 시험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저혈당이라도 피하려고 일부러 혈당을 높인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EBS의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4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생명을 거는 위험 행위입니다. 고혈당을 방치하면 혈중 pH 농도가 깨지면서 케톤산증 같은 합병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기 없이 혈당을 높여 시험을 치렀다가 두통과 고열, 구토 증상에 시달렸던 학생이 상당수고 시험을 마치자마자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에선 시험장에서도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투여 시간 등을 허용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학교 간호사가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역시 비슷한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질환이 아니고 갑자기 이유 없이 온 질환인데 이것 때문에 삶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아요. 완치가 안 되는 일형 당뇨는 중증 장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 시험에서도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일형 당뇨 학생들의 고통과 지원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혈당 수치가 수시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 일형 당뇨는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쇼크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환자들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해달라는 게 오랜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아이가 처음 다녔던 중학교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오가는 만원버스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2-3번꼴로 저혈당 증세가 찾아왔지만 대처가 어려웠던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소도 꺼내야 되고 사탕도 꺼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못해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간식을 먹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또 버스를 타고 결국 조퇴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학을 가려던 학교에서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배려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안 해도 되는 학생인데 왜 특별 전학을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 더 이상의 문제인 거죠. 환자 단체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결국 전학을 수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형 당뇨가 있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던가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좀 속상하기도 했고, 앞으로 또 살면서 일형 당뇨 때문에 거부당하는 일이 생길까 봐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3년 전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경찬이네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통학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김해에서 부산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선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도별로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불공평하지 않나. 똑같은 대한민국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생각이 어땠냐면 이제 내 아이의 미래를 운에 맡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일형 당뇨 학생들은 언제라도 응급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기를 원합니다. 통학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쇼크 위기가 오면 보호자가 최대한 빨리 도착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형 당뇨 학생들은 근거리 배정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호자가 직접 소명 자료를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설득해야 하는데 진척이 느리고 결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EBS 뉴스가 실시한 일형 당뇨 학생 실태조사에서도 근거리 배정을 희망한 학생 중 16.8%가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일형 당뇨 학생을 근거리 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는 남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첨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만 시행령이 적용될 뿐 시험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평준화는 성적 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학교를 너무 많이 빠지게 되니까 성적이 너무 적게 나오면 좀 가까운 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 두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일형 당뇨가 있는 아이들은 한 해 동안 무려 1000번을 넘게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이 가운데는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서 혼자 주사를 놓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생업까지 포기하고 가족들이 수시로 학교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에선 별다른 보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미연 씨가 집을 나섭니다. 인슐린 주사와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향한 곳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매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점심시간 맞춰서 가서 보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내려오면 주사 놓고 도시락 전달해주고. 일형 당뇨가 있는 아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가 있어 혼자선 어렵습니다. 미연 씨가 매일 학교에 가는 이유입니다. 가족 중 아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빠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이 반경 몇십 분 안에 있는 여기만 잠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애가 혈당이 치솟거나 이제 저혈당이 되거나 이러면 조치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일형 당뇨 환자 중 초등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은 스스로 주사를 놓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기본적인 투약 등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교육부도 충남 태안에서 일형 당뇨 환자 일가족이 사망한 뒤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전하면서 학교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혈당 쇼크 등 생명이 위급할 땐 보건교사가 투약과 같은 응급처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인슐린 투약에 대해선 이렇다 할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와 투여되는 약물의 용량에 따른 효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보건교사의 입장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지침 없이 공문만 내려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산업계에서는 좀 혼선이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도 그거를 교육부로 다시 이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요. 문제는 그러는 사이 일형 당뇨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EBS가 일형 당뇨 아이들에게 실태 조사한 결과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학생 중 가족이 인슐린 주사를 놓으러 학교에 가는 경우가 20%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환자 단체까지 나서서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 결과에 대해 의료법상 면책 조항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소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장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함께 그것들을 좀 마련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1, 2년 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묵은 문제였고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 행위를 인정하는 법안은 지난 2015년에도 발의됐지만 비슷한 논쟁 끝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10년 넘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일형 당뇨 아이들의 고통은 오로지 가족들만이 감당할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는 일형 당뇨 환자들. 수시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선 장애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질병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충남 태안에서 일형 당뇨 환자 일가족이 사망한 뒤 부랴부랴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 효과를 체감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의 지원 실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위기 학생들의 최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시도교육청의 주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자체 조례와 규정을 마련해 의료와 교육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 환자만 3,000명에 육박하는 대표적 난치성 질환, 일형 당뇨는 어떨까? EBS 취재진은 전국교육청이 이들을 위해 어떤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료비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기나 소모품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상한선이 아예 없는 지역까지 편차가 큽니다. 강원과 전북, 서울 등 3곳은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고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 등 4개 교육청에선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고요. 주례로 얼마를 지원한다 그런 거는 사실 없어서 그 부분은 대전에는 아직 없어요. 특히 광주에선 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일형 당뇨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형 당뇨는 아직 난치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저희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보안 측면이 이루어진다면은 정책적으로도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일형 당뇨 특성상 학교에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까? 일형 당뇨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필수 배치하기로 한 교육청은 모두 7곳. 지난 1월 관내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은 초등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이 일형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학교에 시간제 보건강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6곳은 학년에 상관없이 일형 당뇨 학생이 재학 중이라면 학교에 보건교사나 보조 인력을 필수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올해 안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속한 일형 당뇨 전문의사가 학교에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응급 상황 때 언제든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인력을 학교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당뇨만큼이나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차별과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한 교육청도 13곳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입니다. 실제 EBS 실태조사에서도 1형 당뇨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인식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당뇨라고 원래 하면 약간 뭘 많이 먹고 뭐 단 거 많이 먹어서 걸린 그런 게 아니고, 태안 사건 이후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대책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은 지역마다 산발적이고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선 1형 당뇨가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장애인법으로 보호해 학교 현장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차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가 있는 아이들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학교 수학여행을 가건 소풍을 가건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과 같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실제 아직 1형 당뇨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 대다수도 법률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 근거만 명시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줄줄이 나온 지원책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 지원과 안착이 중요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서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1형 당뇨.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투병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건 더 힘들다고 합니다. EBS는 그동안 6번에 걸쳐서 1형 당뇨 학생들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EB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벌인 실태 조사의 뒷얘기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실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맞았는데 교실 구석에서 그냥 뒤돌아서 맞고, 친구들에게 병을 알리지 않았는데 수학여행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저녁에 그냥 자유롭게 야식을 먹거나 할 때 저는 그냥 쳐다보아야 됐어서 네, 이 문제 취재한 진태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충남 태안에서 올해 초에 일가족이 1형 당뇨 때문에 숨지기 전까지는 아예 이 질병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라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번 기획 보도를 통해서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실태 조사했죠. 시사점이 있었을까요? 네, 혹시 당밍아웃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당뇨에 걸렸다는 사실을 주변에 드러내는 걸 말하는데 같은 이름의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늘에 숨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동안은 지난 1월 발생한 태안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망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들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1형 당뇨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은데 이들의 현실에 대해 이렇다 할 실태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학술 논문이나 자료집을 찾아봐도 관련 연구나 조사가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10년 이상 된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환자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일상과 교육권에 맞춰서 직접 실태 조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는데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41%나 됐고 5명 중 1명은 1형 당뇨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례도 10명 중 1~2명꼴이었고요. 또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도 7%나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일형 당뇨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는데요. 질문지는 사전 취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고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등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완성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인슐린 투약에서의 고충 등 선택 문항까지 모두 포함해 40개 문항으로 구성했고요. 응답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등 직접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설문에는 모두 396명이 응답했는데 일형 당뇨가 있는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14% 정도가 참여한 겁니다. 응답자 연령은 초등 연령대가 57%로 가장 많았고 중등 29%, 고등 14%였습니다. 실제 일형 당뇨 환자들 중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데요. 이번 조사에선 다소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입시나 사춘기 등 예민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일상에서 질병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속 취재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실태 조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일형 당뇨 아이들의 현실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법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10년치 국회 입법 현황을 전수 분석해 살펴봤더니 일형 당뇨 아이들과 관련해 통과된 법은 모두 2건이었습니다.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통과됐는데요. 일형 당뇨를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위급 상황에 학교에서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돼 폐기된 법도 3건 있었습니다. 보건교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학생의 투약행위를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 지원을 받지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수시로 학교를 찾아가는 사연을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인슐린 투약에 대한 보건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폐기된 제정안이 22대 국회에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형 당뇨 소아 청소년과 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방지와 배제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 건데요. 지금 다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제2, 제3 태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부부가 쓴 유서에는 딸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는 흔히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도 하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면 실명이나 뇌졸중, 심부전같이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서 발생한 일형 당뇨병 아이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20대가 되면 벌써 눈도 다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충분할까요? 네, 일형 당뇨 환자들은 한 해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희 취재진도 일형 당뇨 가족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중학교 3학년 아이의 지출표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빼고 매달 32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치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저혈당 대처를 위한 음식 등 모두 합쳤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평생 부담해야 하는데 중간에 지원이 갑자기 감소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19세 미만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한 당뇨관리기기 지원을 늘려서 본인 부담률을 10%로 그러니까 45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선 이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가 먼저 자비로 400만 원대의 의료기기를 사고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요양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선뜻 비싼 기기를 사기 어려울 뿐더러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일형 당뇨를 아예 중증 난치 질환이나
장애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형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어 평생 집중적인 관리와 또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과 환자 단체에서 일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가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불리는 2형 당뇨와 이름이 비슷해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1형 당뇨가 췌장장애로 인정되려면 먼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도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초 1형 당뇨 환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로 시험장 기기 반입이나 인슐린 주사 지원 방안 등을 공문에 담아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만약 장애로 인정되면 특수교육법을 통해 1형 당뇨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선 이미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국가에선 맞춤형 지원이나 보조금과 대출 지원, 고용보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이 일형 당뇨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면밀한 연구와 함께 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